지금까지면 이런 있잖아. 아주 내부적인 어두운 부분 막을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렇죠. 당장에 뭐예요? 요즘 하나 사건 터지면은 한국도 전 국민이 바로 그날에 알게 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공중파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일본에서 요즘 이제 최근에 난리 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이제 유명 공중파 후지 TV가 좀 여러모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 사회가 시끌벅적하거든요. 일본은 이제 지상파, 공중파가 신문사가 다 경영하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종편이 이제 일본 지상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미디어에 좀 힘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 일본 공중파에 몰락하는 원인을 이 후지 TV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이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일본 후지 텔레비전입니다. 이 후지 TV가 이제 도쿄 오다이바라는 데 건물을 좀 신기하게 이렇게 좀 세워놔가지고 상당히 랜드마크로도 좀 유명한 그런 후지 TV거든요. 그렇죠. 도쿄 관광 오신 분들은 이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후지 TV가 요 몇 년째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2024년 기사죠. 후지 테레비가 테레비 도쿄를 믿더라. 시청률 최하위의 침체. 시청률 최하위. 일본의 이 TV 도쿄라는 데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이랑 뉴스만 하는 거의 그냥 방송사거든요. 근데 거기보다도 시청률이 안 나온다. 후지 TV가. 당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2022년에도 나왔죠. 주요 TV 방송사의 결산으로 보는 방송업계. 이미 2012년에도 사상 최악의 위기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후지 TV만 대폭 다운인가? 이런 말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 이전에 2016년에 책도 나왔었어요. 어머. 왜 후지 TV는 몰락했는가? 아니, 다른 일본의 뭐 아사히, 뭐 TBS, 일본 TV 등 여러 가지 방송사 있거든. 당장 NHK도 있고. 그런데 왜 많은 기사들이 후지 TV만 콕 찍어서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낼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나오죠. 옛날에 왕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일본의 후지 TV는 옛날에 시청률의 왕이었어요. 일본 다른 TV가 드라마를 만들 때도 후지 TV를 배워야 된다. 버라이어티, 이런 오락 프로그램 만들 때도 후지 TV를 배워야 된다. 왜? 후지 TV가 뭐 만들어서 방영만 하면은 시청률이 계속 뽑혔거든. 압도적으로. 그런 황금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도, 1990년도. 제가 제대로 TV를 봤었을 때까지는 진짜 압도적인 1등. 그렇죠. 후지 TV. 당장에 후지 TV의 압도적인 1등을 좀 이제 나타내는 배우도 있죠. 일본에. 대한민국 분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본 이제 전 스마프 아이돌 그룹의 이 기무라 따쿠야 씨인데, 이 기무라 따쿠야가 주연한 굵직굵직한 드라마들이 사실은 거의 다 후지 TV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후지 TV에 월요일 9시 드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도 게츠쿠라고 하는데, 월요일 9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는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왜? TV 앞에서 드라마 봐야 되거든. 당대에 제일 투자를 많이 하고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를 게츠쿠 월요일 9시에 넣었습니다. 월요일 9시 후지 TV 역대 34% 드라마 주인공 기무라 따쿠야 히어로. 프라이드 기무라 따쿠야. 이렇게 이 기무라 따쿠야라는 이 배우가 일본 후지 TV의 드라마를 어쩌면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당장에 후지 TV가 사실은 기무라 따쿠야 이외에도 한국에서 일본 드라마 좀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는 일본 드라마 유명한 명작 런치의 여왕 이라든지 이거 짤방으로 많이 나오는 인터넷에서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드라마부터 정말로 일본 드라마 전성기 때 저 일본 일드 재밌었지 라는 거는 거의 다 이 후지 TV 거였어요. 나오는 드라마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운 드라마들이네요. 그렇죠. 당장 이 위에도 버라이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버라이티도 다 1등이었어요. 근데 그 1등 버라이티도 지금은 안 봐. 없어지거나 있잖아. 시청률이 떨어져 폐지되거나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는 후지 TV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해가지고 매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분석이 나오고 뭡니까? 결론적으로 최근 기사는 뭐예요? 확실히 경영, 지도부, 센스가 없다. 이걸 일본에서 한 단어로 축약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지다이 오쿠레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시대의 경향이나 유행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예, 이게 후지TV의 몰락의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즉 뭐야? 옛날 방식의 TV를 찍어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드라마가 히트를 냈으니까 복사해서 또 찍어내면 사람들은 보겠지. 최신 유행 트렌드를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걸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그냥 자가 복제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패턴 안 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지TV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방송도 진짜 인기 많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이 어떤 거에 재미를 느끼는가 그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계속 옛날식이었네요. 그렇죠. 이런 이제 경영진의 주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야 라는 식의 방송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시청률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시청률만 떨어져서 흔히 말하는 시청자들에게 있잖아 거리가 생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후지TV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이 자랑하는 야구선수 오오타니의 LA 다저스 이적하고 나서의 집 오오타니가 이런 집에 살아요 이런 거를 그렇죠. 후지TV가 이제 무단으로 이게 방송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공분을 샀었죠. 예, 흔히 말하는 뭡니까? 이거는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게 다 용인이 됐었어 사실은. 일본 사람들도 알고 싶으니까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근데 건드려도 될 사람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오오타니 뭡니까? 신이에요. 가시예요. 당장에 시청률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있잖아 관심을 못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니들이 흔히 말하는 억으로 관심을 끌려는 거야.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작년 7월 달이죠. 후지TV에 사장이 나와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오타니 선수에게도 폐를 끼치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폐를 끼쳤습니다. 라는 식의 이런 사건 사고도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TV 방송사가 시청률도 떨어져 그 다음에 사건도 일으켜 이제 뭐 갈 때까지 갔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방송을 들어보지 않죠. 이런 후지TV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후지TV에서. 저기 뭐냐면은 그 한국에도 유명한 초난강 아까 보여드린 그 기무라 따꾸야도 있는 그 원래 아이돌 그룹 스마프의 나카이 마사히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건을 하나 일으킨 거예요. 여성 아나운서에게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로 손을 댔다가 이거에 이제 사건이 원래 묻어져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일본 주간지에 의해 가지고 폭로가 되어 가지고 언론사에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지.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뒤에서 손댔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추가타 이제 기사가 나오고 증인이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 공식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과문도 게재를 해가지고 이게 일본사에서 좀 이제 크게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얘기한 후지TV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 후지TV 아나운서예요. 그냥 후지TV의 아나운서분이 그 피해를 받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후지TV에서 일하는 사람이 관련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서 후지TV 회사 자체가 지금 타격이 있는 거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적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여성을 보낸다. 그렇죠. 그러면 고객님들 행복해지는 고객님들도 있으니까 그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아이돌의 흔히 말하는 뭐 성 관련 스캔들이었다가 파다 보니까 방송계가 완전 관통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스캔들로 이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번에 밝혀진 게 후지TV다 보니까 후지TV가 이제 전면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나왔거든요. 후지TV도 여러분 주식회사입니다. 후지 상케이그룹도. 근데 그 주주가 흔히 말하는 그 캐피탈 펀드, 여러 가지 자본 운영하는 회사가 주주예요. 그런데 야 이거 심상치가 않네. 나 보니까 주주 쪽에서 사장 나와서 설명해라. 이거 주주들 용납 못한다 이거. 이러다 회사 나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후지 사장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 1년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나카이 마사히로 씨 트러블은 이미 1년 반 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다. 즉 무슨 말이야?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묻어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로도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TV 방송계가 정말로 뭡니까? 옛날식 있잖아. 이런 거. 그런 거 뭔가 만화책에서만 볼 듯한 그런 내용인데 그게 실제로 있었구나. 그런 충격받은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이 사장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이 있었어요. 100분간의 기자회견에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30번을 넘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받은 여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활약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사장이 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실망스러웠던 게 후지TV도 드라마 그 예능 방송뿐만 아니라 당연히 공중파니까 보도 방송도 그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국인데 이 기자회견은 들어갈 수 있는 기자님들 제한 걸리고 플러스 TV 방송국인데 영상 찍지 마세요. 그런 기자회견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후지TV 이거 안 되지 않아 라는. 흔히 말하는 주주에게 떠밀려가지고 나서고 있잖아. 그냥 형식상에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여론으로 문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 후지TV에게 돌아왔냐. 일본에서 유명한 보험회사입니다. 일본생명이 후지TV에 들어가는 CF를 이제 빼기로 했어요. 이거는 그 후지TV가 최근에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무리 있는 방송사에 우리 회사 광고가 나온다는 거는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만 뺐냐? 이 다음 게 좀 센데, 도요타도 뺐습니다. 일본의 최고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도 렉서스부터 있잖아. 자동차 CF 나오거든요, TV에. 근데 그걸 후지TV가 다 뺐어요. 나름 유명한 기업들이 뭡니까? 총대를 매다 보니까 각종 기업들도 이제 앞다투어 있잖아요. 후지TV에 내는 CF를 다 빼는 거예요. 광고를 다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일파만파 사건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드디어 후지TV는 AC 재팬 CF가 되어간다. 이게 뭐냐고 했을 때 일본의 공익광고협의회. 후지TV는 이제 방송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공익광고가 나온 거야.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도와주세요. AC 재팬 다음 광고, 공익광고 있잖아요. 이 공익광고가 언제 나오냐면 일본에서 지진이라든지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국가적으로 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자중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때 일본 TV에서 이 AC 재팬 공익광고가 계속 나오거든요. 마치 후지TV는 그렇죠. 사내 자체적으로 재해가 난 것처럼 공익광고가 나온다. 라는 식의 이제 기사도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본 내에서. 예.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후지TV가 어쩌다가 있잖아. 최근에 좀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본보기가 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른 공중파도 니들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TV 업계라는 데가 연예인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가는 출근하는데 비슷비슷하고 방송사 제작하는 데도 비슷비슷하잖아요. 니들은 괜찮아? 라는 식으로 다른 이제 방송사도 있잖아요. 일파만파 이렇게 사건이 퍼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번 사건이 일본 내에서 일본 공중파 몰락의 계기를 어쨌든 후지TV가 스타트를 끄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이 아까 말한 게 뭡니까? 이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제일 크다라는 게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본도 여러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넷플릭스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만 65세 이상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고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 일본에서 인터넷 같은 거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일본에. 그러다 보니까 리모컨으로 뾱뾱 볼 수 있는 TV를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연령층을 매개로 젊은 애들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손님으로 가면 돼. 라는 식의 장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야. 유튜브, 넷플릭스부터 이래가지고 일본 공중파들도 외부적인 경쟁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인플루언서들부터 많이 있잖아요. 각종 미디어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 TV에 나오고 싶으면은 알아서 해. 그리고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 옆에 앉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뭔가 좀 옛날식 로비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시대랑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본 이 공중파가 좀 큰 시대적인 변화에 맞닥뜨려 있다라는 게 이 후지TV의 예로 이번에 엄청나게 크게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면
이런 있잖아. 아주 내부적인 어두운 부분 막을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라디오, 잡지, 신문, TV 말고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매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당장에 뭐예요? SNS에서 요즘 하나 사건 터지면은 한국도 전 국민이 바로 그날에 알게 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일본 다른 데서는 어디까지나 후지TV만 그래요. 쟤들 원래부터 문제 많았잖아요. 시청률도 떨어지고 쟤들만 그래요. 라는 식으로 사건이 묻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일본 방송가도 뭡니까 전체적으로 쇄신을 해가지고 보도하는 방식, 그다음 내부적으로 인원 관리 이런 식으로 쇄신하는 방식 아마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방송가가 변화할 것인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일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이게 일본 TV의 몰락이 저는 일본 드라마의 몰락도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옛날에 일본 드라마 정말 재밌는 거 많았어요. 각종 소재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좀 뭔가 참신한 게 많이 있어서 저도 옛날에 일본 드라마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보게 됐어요. 뭔가 좀 나오는 배우가 저 친구가 연기력이 좋아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기획사, 소속사 힘이 세가지고 꽂은 거예요. 신인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각본도 뭔가 늘 먹던 그 맛. 내가 이 맛을 저번에 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뭔가 좀 복사, 양산형 드라마?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멀어지고.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봅니까? 일본 사람들도 일본 드라마 재밌으면 일본 드라마 봐요. 근데 자기들도 봤을 때 그 맛에 연기 애매한 저 친구 안 봐. 근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재밌네? 넷플릭스 가입하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간에 올린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열광 이유도 이거랑 연관되는 겁니다. 일본 방송사가 기존에 이렇게 하니까 돈 벌리지. 이렇게 해도 기업들이 우리한테 광고 주고 PPL 주고 하니까 뭐 대충 기획사 꽂아 넣어. 이런 식으로 뭔가 방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이런 레거시 미디어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진 거고 그게 이번에 후지TV 사건으로 한번 이제 뭡니까 수면 위로 확 떠오르게 된 거죠. 예.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 일본에 있으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쩌면 이제 큰 변화의 계기죠.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바뀔 수 있으면 일본 미디어가 있잖아요. 한번 변화를 할 수 있으면은 뭐 다른 있잖아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대적을 해가지고 과거의 일본 드라마의 영광이라든지 있잖아요. 일본 버라이티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어.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반대말로 이런 일본의 미디어의 기득권들 야 그래봤자 대중들은 우매하니까 이번 좀만 있잖아 버티면 돼. 야 시간 지나면 묻혀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야무야하게 흘러가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로 일본 공중파가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예.